안녕하세요. 솔비식물원 정성입니다. 오늘은 무늬 동백나무 묘목 구입 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반려식물로 무늬 동백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늬 동백나무는 한번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매력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무작정 새로운 품종들을 싹쓸이 하듯이 구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늬 동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애써 구입한 묘목이 관리 소홀로 하나하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늬 동백나무는 기르기 어렵고 잘 죽는다는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늬 동백나무를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입장에서 무늬 동백나무에 눈을 뜨는 초보 애동인들에게 무늬 동백을 구입하고 배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급적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초보 애동인 경우에는 몇 번 반복하여 시청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늬 동백나무를 구입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전 점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늬 동백나무를 키울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백나무는 물을 좋아하므로 습도가 높으면서도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무늬 동백나무는 어릴 때에는 반음수이기 때문에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잎이 탈 수가 있으니 하우스나 베란다가 적합합니다. 노지 식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노지 식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강한 여름 햇빛과 겨울의 추위로 인하여 생존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무늬 동백나무 품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야 합니다. 무늬 동백은 대개 무늬의 변화가 다양하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유형의 품종을 선택합니다. 무늬 동백나무의 무늬가 나타나는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늬가 처음부터 뚜렷하게 나와서 고정되는 경우로 흔히 선발무늬라고 합니다. 다음은 무늬가 서서히 발현되는 경우로 이를 후발무늬라고 부르며 이 경우에는 후발성도 무늬가 고정되어 유지하는 경우와 소멸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후발 무늬의 경우에는 대개 선명한 무늬로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늬가 선발 무늬로 나왔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는 경우로 이를 소멸성 무늬라고 합니다. 무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소멸되기보다는 색감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배자들은 이런 현상을 마스가 찬다라고 표현합니다. 초보 애동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늬가 뚜렷하게 발현되어 소멸되지 않고 고정되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무늬가 서서히 소멸되는 품종은 생명력이 왕성한 경우가 많고 신화가 나올 때에는 다시 선명한 무늬가 반복되기에 급소멸성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늬의 모양에 따른 구분입니다. 무늬의 형태는 산반무늬, 복륜무늬, 중투무늬 형태가 일반적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무늬 형태를 먼저 선택하되 가급적이면 3가지 유형의 품종을 함께 구입하는 것이 비교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먼저 산반 무늬를 살펴보겠습니다. 산반 무늬란 백색이나 황색의 가는 줄이 들어있는 무늬를 말합니다. 점의 형태가 흩뿌려진 무늬나 호 무늬도 무늬동백에서는 산반 무늬로 부르며 빗살 무늬, 햇살 무늬라고도 합니다. 파초선, 월파, 장백산, 보길도, 색동저고리, 황공작, 영빈, 백호 등이 산반 무늬를 지니고 있는데, 산반 무늬는 많은 경우에 복륜 무늬나 중투 무늬로 발전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복륜 무늬입니다. 잎 가장자리에 백색이나 황색의 태를 두른 무늬를 말합니다. 복륜이 원래의 뜻은 칼이나 말한장 등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무늬를 말합니다. 갓줄 무늬라고도 부릅니다. 겨울, 해남복륜, 청룡, 용암, 백중, 장목반 2호, 팔색조, 왕관, 딱따구리 등의 복륜 무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투 무늬입니다. 바탕잎의 중앙에 백색 또는 황색의 태를 두른 무늬를 말합니다. 가운데 줄무늬, 초록무늬, 횃불무늬 등으로 불리는데, 바탕색이 연초록인 경우에는 감중투 또는 녹중투라고 합니다. 무안중투, 등대, 청옥, 모정, 부정, 황제, 황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늬동백 묘목 구입 시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늬동백을 구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접목 묘목의 경우입니다. 작은 대목, 즉 손가락 굵기 이하의 경우에는 통접이란 목대의 맨 윗부분에 하는 접목법을 말합니다. 통접의 묘목이 좋습니다. 대목이 굵은 경우에는 2개 내지 4개 정도의 가지에 대칭 접목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대목에서 물이 내려가 죽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접을 한 접수가 충분히 성장한 것이 좋습니다. 접목을 한 상태에서 성장이 멈춘 가지는 영양분을 빼앗겨 상대적으로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삽목 묘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잎장을 삽목하여 기른 것보다는 2잎장 이상의 가지가 나뉜 것을 접수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삽수의 굵기가 굵을수록 좋습니다. 삽수의 윗부분을 잘라낸 것은 그만큼 건강해서 삽수로 더 잘라낸 것이기 때문에 흠이 아니며, 이런 삽수로 삽목을 한 경우는 오히려 성장이 빠릅니다. 네 번째, 묘목은 굵고 장가지가 많이 난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잎장에 윤기가 흐르고
잎 옆에 붙어있는 잎눈이 굵고 싱싱한 것이 좋습니다. 잎눈이 튼실해야 가지를 튼실을 하면서도 길게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묘목의 잎이나 가지에 병충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는 묘목이나 잎끝이 약간 타서 마른 묘목은 큰 문제가 없으나 검은 반점이 많이 박혔거나 잎이 시들한 묘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너무 자라서 키가 멀쑥하거나 덜 자라서 마디 사이가 지나치게 좁은 것은 피합니다. 균형감 있게 충실하게 자란 가지를 가진 것이 좋으니 지나치게 크기에만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덟째, 구입 시기는 가급적 겨울처럼 피하고 3월 이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묘목은 겨울 추위에 동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어린 삽목묘는 모수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이후이 새순에서부터 고유의 특성이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 뿌리가 사방으로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것, 즉 팔방근이 좋지만 뿌리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잎이 싱싱하고 튼실한 것을 고릅니다. 식물의 잎과 줄기는 뿌리와 비례하기 때문에 튼실한 줄기를 통해서 뿌리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가급적 믿을 수 있는 전문 농장에서 직접 묘목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무늬동맥나무의 묘목을 구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식물을 고르는 상식적인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솔비식물원 정기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